대한민국의 한 지자체가 특정 종교의 성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 이곳엔 바티칸보다 더 거대한 신정일치의 왕국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을 깎아 만든 1조 원짜리 궁전과 그 뒤에 숨겨진 정치 권력,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 150억 원이 어떻게 특정 종교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완성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대형 병원을 필두로 30여 개의 통일교 사업체가 거대한 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국의 메카, 가평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 낚시 좋아해. 우리 집에 이 나룻배가 있어. 이걸 타고 아버님이 나가는데 웬 나이 드신 양반이 낚시 오고 있으니까 고기 많이 잡혀요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여기가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쪽 물줄기는 철통댐으로 가는 물줄기고 이쪽 물줄기는 남이섬이야. 여기가 딱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둔치 형태로 요 마을까지 물줄기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다고 여기다가 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그 얘기를 하더래. 근데 그 당시에는 통일교 이름도 없어서.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2002년도 1월 19일 가평 사랑을 중심한 소문 프로젝트를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천일국의 안착을 준비하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문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이상 가는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른바 가평복귀라는 이 계획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고 합니다. 국가를 다시 하늘 부모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 지금 웬만한 나라들은 종교 분리 사회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종교 일치 사회가 돼야 된다. 그 교는 통일교여야 한다 해서 시작하는 그 태초의 공간을 가평으로 잡은 거예요. 가평을 통일교 교주가 다스리는 정교 일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구상의 중심에 천정궁이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 사후 통일교의 유일신이 된 한학자 총재, 그녀를 위한 거대한 궁전 천원궁이 들어섰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 건축비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 도대체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요? 취재 결과 충격적인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7, 8명이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자고 하는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 통일교 시설을. 저 가서 무슨 한학자 총재랑 개인적으로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도 없고 그 시설에서 뵌 적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 그런데 25년 전 천정궁을 지을 당시에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 이제 통일교가 이제 막 건설하고 막 그랬을 적에 마을 주민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었어요. 이제 여기 개발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고향이 없어지는 개념이잖아. 시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마을에 발전기금으로다가 5억인가 얼마를 냈어. 도저히 허가가 날 구역이 아닌데 허가가 나타내는 거지 일종의. 천정궁이 세워진 장락산 부지에 보전 관리 지역이 포함돼 있어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조영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천정궁은 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럼 약 13,000평이잖아요. 13,000평이면 크죠. 단순히 뭐 몇백 평짜리 교회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임야가 이제 훼손이 되는데 그 훼손되는 면적이 지금 굉장히 커요. 만약에 변호사님께서 심의하셨다면 어떻게? 저 같으면 종교시설이 그 정도면 안 되죠. 올라오면 거의 심의해서 안 되죠. 안 됩니다. 통일교는 어떻게 천정궁을 지을 수 있었을까? 처음엔 박물관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이라 종교시설은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공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보란듯이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박물관이라던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그들만의 비밀 요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허가가 받기 어려운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받았어요. 그래서 다 칭찬을 해줬었죠. 수고했다고. 내부에서는 좀 이거 되게 뚫기 어려운 거였는데. 그렇죠. 예. 현행법상 등록 박물관은 일정 일수 이상 일반 대중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천정궁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혹시 오셨습니까? 저희 박물관 왔어요. 그냥 일반 전화고 싶다고요? 네, 천정궁 박물관. 저희 일반인한테 오픈 안 하고 있어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박물관 기능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한학자 총재를 위한 내실과 현금을 쌓아두는 비밀 금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헌금이 캐리어에 담겨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외 사람들이랑도 이런저런 협업을 하거든요. 그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까지도 다 입단속을 시킵니다. 거중으로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단서군요. 네. 천정궁 안은 교주의 비밀 궁전 같다고 했습니다. 천정궁 안은 내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상궁들이죠. 상궁들. 참 어머님을 보필하기 위한 조직적인 궁녀들. 금고가 2개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건물 지하에 금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재정국장이 있다 돈을 꺼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캐리어에 담아갖고 어머님 내실로 갖다 줘요. 어머님 돈 세어보지도 않죠. 그냥 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검에서 발견한 내실의 금고 그런 데다 넣어두는 거죠. 어머님 필요할 때 쓰시라고요. 그런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니 천정궁 완공 2년 뒤 슬그머니 박물관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를 바꾼 겁니다. 인허가 문턱을 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가평군의 용도 변경 사유를 묻자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2022년 5월 가평 천원단지 내 통일교 측이 운영하는 카페로 군수 후보자들이 소집됐습니다. 이 거대한 성역화 작업, 관할 지자체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직전 통일교는 군수 후보들을 소집해 일종의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서태원 현 가평군수, 그는 당선 전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한학자 총재를 찬양하고 심지어 리마인드 웨딩까지 올렸습니다. 서태원 현 가평군수도 후보 신분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개의 눈물을 나눠주시는 한학자 총재 등의 뜻을 받들어 효정 글로벌 재단이 이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기 군수의 짐이 좀 어른 것 같습니다. 그의 행보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군수 출마 전 그는 통일교의 상징적인 의식인 축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배우자와 리마인드 웨딩까지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마 전 그는 통일교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대사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가평을 통일교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청사진처럼 펼쳐졌습니다.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유람선 사업도 다뤄졌습니다. 통일교는 면접에 가까운 질문을 던졌고 후보들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유람선 중심 사업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많은 저 정책을 앞으로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공직자 재직 시절부터 이 천원단지 개발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백일 사업까지 그리고 그 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나서서 조금씩 물꼬를 텄습니다. 유착의 결과는 세금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가평군은 150억 원을 들여 북한강에 유람선 선착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뱃길을 다니는 유람선은 통일교 계열사의 소유입니다. 배를 타면 한학자 총재의 사진이 걸린 건물을 바라보며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수익은 통일교가 가져가고 건설비와 유지비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기막힌 구조입니다.
현재 가평 청평호 일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유람선의 이름은 HJ 크루즈. HJ는 한학자 총재 이름의 영어 이니셜인 동시에 통일교의 핵심 교리인 효와 정을 결합한 글자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배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출발하자마자 예상 밖의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천원단지 건물에 걸린 한학자 총재 부부의 대형 사진이 보입니다. 10분이 지나도 그 사진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 물길이 마치 통일교 성지순례길로 쓰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울더라고. 그분들은 크루즈 붙잡고 울어요. 감격이 때문에. 실제로 일본인들이 거기를 이제 성지순례식으로 많이 가요. 송산리에. 관공서가 오히려 통일교의 일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게 염려스러운 거죠. 문제는 통일교의 유람선이 다니는 이 백길 사업에 세금 150억 원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가평구는 세금 150억 원으로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선착장 3개를 조성합니다. 하지만 유람선을 띄우고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일교를 비롯한 민간이 맡는 구조입니다. 세금 50억 원을 투입한 자라나루 선착장. 가평군이 얻는 건 선착장 정박료와 카페 부대 수입이 전부입니다. 정작 유람선 운항 수익에 대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종교단체의 사업을 밀어주기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대해 예민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시점에 와서 수익 구조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수익 배분 구조 있습니까? 수익 구조는 배분하는 식의 운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권인 가평군이 실익이 낮은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게 상식 밖이라는 지적. 선박 운영 수입이 제일 크거든요.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익은 통일교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수익 자체가 가평군한테 수익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평군은 그냥 선착장만 지어준 꼴이 되는 거죠. 통일교를 위해서. 입장을 듣기 위해 가평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착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건강을 활성화되기 위한 선착장들이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소형 선박들도 꾸준하게 그쪽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일종의 마중물력 하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뭐 관광경제 활성화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원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졌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뭐 있을까요? 아직까지 성과를 평가하거나 가평군에 얼마나 영향을 좋게 미쳤느냐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평가한 과정은 없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생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서태원 가평군수.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학자 총재님의 산수 성탄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가평군수는 통일교 행사에 가서 존경하는 한학자 총재님을 외쳤습니다. 행정의 중립은 무너졌고 지자체는 특정 종교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종교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이 종교에 기생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평화대사로 활동하셨던 거는 그 맞을까요? 거기에 가입해서 한 거지 상관없어요. 통일교 행사들에 여러 번 참석을 하셨잖아요. 국민들은 모이는데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 자체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축복 결혼식에도 그런 취지로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는 구경삼가도 가고 가죠. 천년백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천원군 건축이라든지 군수님께서 혹시 해성 지원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잖아요. 하든지 다 물어보시고 다 확인해 보세요. 예. 하나도 제가 있을 때 특별하게 벌어진 게 없고 한 게 없어요. 아유, 그러면은 군수님 공식 인터뷰만 한번 응답해 주십시오, 군수님.
분수로 선출된 다음에 실제로 통일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평군 차원의 지원을 했다면 사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 정교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는 지방행정의 어떤 중립성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가평군수와 가평군이 져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